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후후. 저는 신형 카니발 1.6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림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 옵션이라서 차량 가액은 5,500에서 5,800 그 정도 사이가 됩니다. 카니발도 정말 많이 비싸졌죠. 특히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가솔린에 비해서는 450만 원이 비싸고요. 최근에 제가 탔었던 2.2 디젤에 비해서는 무려 260만 원이나 더 비쌉니다. 기존의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가 42.2kW가 들어갔었는데요. 최근에 출시된 산타페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가장 또 최근에 타봤었던 소렌토 같은 경우는 모터가 살짝 출력이 증가가 돼가지고 47.7kW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제가 타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EV 모드 가용 범위가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카니발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수치가 큰 54kW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출력 같은 경우는 산타페나 소렌토에 비해서 10마력 정도 더 높고요. 그랜저나 K8에 비해서는 15마력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럼 당연히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카니발이 누가 봐도 엄청나게 큰, 덩치가 큰 차량이고요. 공차 중량 같은 경우도 2.1톤이 넘습니다. 마침 또 앞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급 방지턱. 이럴 때는 또 승차감이 좋기는 해요. 다시 한번 또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시속 30km입니다. 이게 제가 카니발 디젤을 탔었을 때에는 구형에 비해서 조금 더 승차감이 탄탄해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디젤하고 승차감이 살짝 달라요. 아주 살짝. 왜냐하면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전용 컨텐츠도 들어가고요.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전기 모터를 사용해서 조금 더 승차감을 좋게 해주고 방금처럼 둔턱 같은 이런 방지턱을 넘을 때에는 충격 감소를 부드럽게 해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라이드가 안 들어가 있는 디젤을 타다가 하이브리드를 타니까 승차감이 소폭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핸들링 같은 경우도 이 핸들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선의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능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좋게 느껴지는 경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이 카니발 같은 경우는 19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8인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인치업이 됐다고 해서 승차감에 그렇게 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같은 경우는 이게 갑자기 이제 노면이 너무 안 좋아졌다 보니까 충격이 운전자에게 좀 다이렉트로 꽂히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충격을 한번 흡수하고 나서의 그 느낌이 구형에 비해서는 확실히 부드러워졌고요. 또 이제 일반적인 내연기관, 뭐 디젤이라든지 가솔린에 비해서도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대신 지금 이렇게 눈이 오고 좀 어떻게 보면 노면 상황이 안 좋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전방 상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눈이 진짜 많이 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올 때에는 특히나 사륜구동의 유무를 좀 많이 중요시 여기실 것 같은데요. 신형 카니발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륜 선택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사륜을 넣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륜, 그러니까 전륜 기반의 EWD거든요. 거기에 19인치 사양으로 이렇게 안 좋은 노면을 갔을 때 살짝 타이어 슬립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급제동, 급출발 이런 것만 안 한다면은 그래도 무리 없이는 잘 갈 수 있는 그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엔진 개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과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되게 엔진 개입될 때 소음도 안 좋고 진동이라든지 NVH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감마 엔진이 들어가는 1.6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고 나서부터는 EV 모드로 쭉, 지금 또 이제 EV 모드거든요. 전기 모터로 가다가 살짝 엑셀 밟아볼게요. 지금 엔진 개입이 되었어요. 이게 계기판으로 봐야지 엔진 개입이 되었네 라고 느낄 정도로 정숙도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근데 정숙도가 좋기는 한데 이 엔진 자체의 회전 질감이 그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또 약간 좀 조산모사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일상적인 이제 주행을 하거나 운용을 했을 때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탔었던 차량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인데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카니발에 비해서 공차 중량이 350kg 정도가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게 전기 모터가 지금 이거는 54kW고 소렌토는 47.7kW인데 EV 모드 가용 범위가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진짜 이 하이브리드를 전기차처럼 그냥 거의 배터리로만 주행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카니발보다는 소렌토가 조금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풀업이라 가지고 앞면이랑 옆면 그리고 2열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정도의 소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중접합 유리가 없는 카니발을 탔을 때보다는 이제 느낌상 기분적으로 좀 조용한 것 같네라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게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흡차음제 면적과 이런 것들을 많이 추가시켰다고 하지만 좀 더 조용해졌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끼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디젤을 탔을 때에도 동일했었습니다. 특히 디젤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에서 오는 진동 소음이 크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이제 엔진 개입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엔진룸에서 뚫고 들어오는 소음 진동은 그래도 많이 막아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조금 더 막아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즉 MVH는 손을 보긴 했지만 뭔가 드라마틱한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는 계속 에코 모드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참고로 에코 모드에서는 회생제동을 레벨 0부터 3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바로 이 직전에 타봤었던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회생제동 없이 다녔었고 지금은 레벨 1로 설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쭉 엑셀링을 하다가 발을 떼면은 이 회생제동 개입량이 좀 되게 적극적이에요. 가령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 레벨 1로 갔을 경우에는 덩치감이 큰 차지만 그에 맞지 않는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에서 느낄 수 있었던 탄력 주행이 좀 덜 되는 그 정도의 느낌이었는데요. 지금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회생제동 레벨 1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이게 속도가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렌토의 레벨 2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회생제동 개입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레벨 2로 바꿔둔 상태입니다. 이것을 엑셀링을 했다가 발을 떼볼게요. 이야, 이거 뭐 거의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할 정도로 감수령이 장난이 아닌데요? 오,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레벨 3 바꿨습니다. 자, 레벨 3로 바꾸고 엑셀링을 한 다음에 발을 떼볼게요. 이야, 이게 차지 게이지가 거의 끝까지 가리키면서 와, 이거 거의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페달 드라이빙에 준할 정도의 회생제동 개입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가 회수되는 정도가 조금 더 남다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기모터 출력이 증가가 되면 될수록 브레이크는 거는 힘도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와, 이 회생제동 개입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계속 엑셀링을 뗐다 밟았다 뗐다 밟았다 하거든요. 이러니까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시죠? 피칭이 살짝 들어옵니다. 이거는 회생제동 개입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뭐 운전자인 저는 재밌겠지만 탑승객들은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감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레벨 1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19인치의 빌트인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공인연비가 리터당 13.5km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디젤도 동일한 조건에서 복합연비가 리터당 13km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2.2 디젤을 시승했을 때 실연비가 한 13에서 14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더 잘 나와야 되지 맞지만 실연비는 희한하게 2.2 디젤이 더 잘 나온다. 고로 연비를 정말 많이 기대하고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타신다면은 약간은 실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은 카니발은 또 이제 3.5 가솔린이 있잖아요. V6 엔진이 들어가는 카니발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자릿수가 절대 안 나와요. 공인연비도 리터당 8km대까지 나오고 제가 이제 신형은 아니지만 구형 카니발 3.5 가솔린을 시승했을 때 연비가 리터당 7km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유소를 정말 많이 가야 된다. 그리고 3.5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정말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연간 자동차세가 9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탔었던 2.2 디젤 같은 경우는 60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요.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기 때문에 연간 자동차세가 29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절약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하이브리드를 사면은 뭐 기타 등등 이런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할인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140만 원 정도로 세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그 연비 충족을 못했어요. 연비 충족을 리터당 14점 얼마를 충족을 해야지 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아쉽게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 뭐 그런 혜택이 없어요. 대신 뭐 이렇게 배기량이 저렴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디젤이나 가솔린에 비해서 덜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유류비 절약을 원하신다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차값을 상쇄하는 데까지 좀 기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차값을 상쇄하는 데까지의 기간은 주행거리가 연간 2만 킬로 정도 된다는 계산 하에 가정을 해보면 가솔린은 최소 3년 이상 타셔야 되고요. 디젤 같은 경우는 8년 이상 타야지 이 차값을 뽕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는 아니 무슨 8년이나 타야지 뽕을 뽑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디젤 실제로 타봤잖아요. 그리고 시승기도 만들어 봤는데 연비가 디젤이 조금 더 잘 나와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저속 주행보다는 거의 고속 주행 위주로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이브리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비를 기대하고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사신다면은 진짜 막히는 길만 가셔야지 만족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쭉 계속 항속하는 고속 주행보다는 가고속으로 막히는 시내길에서 연비가 더 잘 나옵니다. 반대로 고속 주행 같은 경우는 디젤이 훨씬 더 잘 나오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막히는 길로 살짝씩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EV주행 가용 범위가 짧을 수밖에 없는데요. 거의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준하는 만큼의 전기모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게이지 같은 경우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50% 이상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전기모터 출력이 증가가 되었어도 공차 중량이라든지 덩치 이런 것들이 많이 크다 보니까 배터리 게이지는 50% 미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렌토랑 산타페가 지금은 전기모터가 출력이 증가가 되었지만 47 말고 44.2kW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정도의 배터리 성능을 지금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기모터 출력이 조금 더 증가가 되어야지 EV모드 가용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시그니처의 7인승 차량입니다. 참고로 카니발 같은 경우는 현재 11인승은 삭제가 되었고요. 7인승과 9인승 이렇게 두 가지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량 간의 가격 차이는 거의 250에서 300 좀 미만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2열에 사람을 항상 태울 일이 있다 하시면은 저는 9인승도 타보고 7인승도 타봤잖아요. 7인승이 훨씬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9인승 같은 경우는 독립 시트가 들어가 있을 뿐이지 시트 개개인의 옵션이라든지 편의 이런 것들은 거의 없거든요. 뭐 옵션을 넣게 되면은 열선, 통풍 그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고급감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냥 뭐 시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7인승 같은 경우는 물론 풀옵이라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가를 할 수 있는 것과 추가를 할 수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카니발 7인승을 탔을 때 2열에서의 만족감이 정말 좋습니다. 가령 시트의 면적과 부피, 탄력 이런 정도도 9인승에 비해서 굉장히 다르고요. 마사지 시트라든지 이런 리클라이닝 각도,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헤드레스트가 아니고 윙아웃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녹아들어요. 녹아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1열도 정말 좋아지긴 했지만 2열이 가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시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카니발을 패밀리카로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버스 전용 차선이 없는 그런 길 위주로 많이 다닌다 하시면은 7인승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 좀 고속주행도 많이 하고 캠핑 좋아하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겨울에는 보드 타고 스키 타고 막 이런다 하시면은 좀 장거리 갈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9인승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카니발이 가장 잘 팔리는 인승이 9인승이거든요.
왜냐하면 9인승 같은 경우는 6인 이상 탑승을 했을 경우에 버스 전용 차선을 갈 수가 있고요. 뭐 세제 혜택 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일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도 되고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9인승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 고급감을 더 원하신다면은 7인승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카니발 같은 경우는 개조 이런 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예 아싸리 그냥 9인승을 차량을 사신 다음에 개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조 비용도 많이 알아봤는데 업체마다 다르고 또 얼마나 내가 추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보통적으로 뭔가 카니발 이런 거 생각하면은 막 삐까뻔쩍한 거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램프 들어가고 막 시트 눕혀지고 그런 거를 다 개조를 했을 경우에 업체마다 다르지만 평균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값 플러스 1,500에서 2,00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카니발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니발 이꼬르 아빠차라는 느낌이 드는데 차값도 비싸지고 개조를 하게 되면 더 비싸지다 보니까 진짜 아빠들의 등골이 휘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카니발 하이브리드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카니발 역사상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지금이 첫 번째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로 신형 카니발의 계약 비율도 하이브리드가 거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첫 번째 친환경 파워트레인이다 보니까 약간 미미한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비 개선 같은 경우는 좀 더 확정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저의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